프랭크 감독의 선임 과정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코치진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프랭크 감독의 사단을 데려오는 것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로마노 기자도 계속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매우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프랭크 감독이 떠나면서 프랭크 감독의 후임을 이미 고르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콧 파커 감독이다. 그래서 이 프랭크 감독이 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 토트넘의 선발 명단, 혹은 토트넘에서 어떤 전술, 그리고 어떤 선수를 좀 선호할 것인가, 이런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골드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프랭크가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 잘 쓸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어떤 선수냐? 브렌트포드에서 이미 노렸던 선수들. 당연히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도 이 토트넘에 오기 전에 여러 선수와 브렌트포드가 또 이적 경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선수가 바로 첫 번째 아치 그레이입니다. 아치 그레이를 브렌트포드에서 원했었던 프랭크 감독이고, 여기에 더해서 브레넌 존슨, 그리고 스펜스, 요 세 명의 선수를 애초에 브렌트포드에서 원했었대요. 근데 요 이제 그 이름들을 보면 프랭크 감독이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특히나 브레넌 존슨. 이 브레넌 존슨을 원하는 이유는 브레넌 존슨의 장점, 달려나가는 스피드, 저돌적인 움직임, 라인 브레이킹, 이런 거잖아요. 이게 브렌트포드에서 은베모, 케빈 샤데, 위사, 이런 선수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순간적으로 브렌트포드가 뒤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롱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브렌트포드도 볼 점유율이 전체적으로는 낮아요.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5번째로 점유율이 낮은 팀이었습니다. 뒤에 레스터,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 에버튼, 입스위치 5팀밖에 없어요. 6번째로 볼 점유율이 낮았던 팀이 브렌트포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팀이 볼 점유율은 낮은데 롱패스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 볼 점유를 안 하고 있다가 볼을 받는 상황이라면 볼을 가졌을 때 롱킥을 앞쪽으로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물론 롱킥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스타일로 경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다 라고 하면 로메로, 반더벤부터 볼을 소유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돌려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도기가 볼을 잡아요. 그러면 상대가 달려올 거잖아요. 달려오면 뒤로, 달려오면 또 옆으로, 달려오면 옆으로, 쭉 이제 계속 옆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계속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상대가 끌려 나왔을 때 그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존슨이 뛰어갈 때 이 공간으로 한 번에 뻥 차준다. 그래서 이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롱킥을 줄 때 이 롱킥이 머리로 주는 롱킥이 아니라 공간으로 주는 롱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롱킥이 좋은 선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술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선수들의 킥력이 중요해지니까 당연하게도 포로의 움직임을 매우 잘 쓸 겁니다. 특히나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과정이 측면에서 측면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볼을 이렇게 돌리면서 끌어낸 다음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풀백이 롱킥을 때리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 장면 보세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볼을 받는 선수가 자연스럽게 상대가 이쪽으로 달려 나오니까 달려 나오는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뒤로, 그리고 중앙에서 또 받은 선수가 상대가 달려 나오니까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볼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넘어가는 동안 볼의 이 방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지만 볼의 위치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공간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장 왼쪽에 있었던 루이스 포터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에요. 그래서 돌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 상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 나오는 순간 한 번에 볼을 잡자마자 롱킥을 때립니다. 이 롱킥이 이제 어떤 장면이냐? 볼을 돌리고 돌려서 여기서 롱킥을 가져가는데 이때 앞쪽에 있었던 케빈 샤데가 그 순간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요, 애초에 달려나가는 움직임이 계획이 돼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미 몸동작이 뛰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
패스를 보내주는 선수는 킥을 하는 순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킥을 하는 순간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간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을 보면 킥을 할 때 달려나가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를 놓쳤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먼저 달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달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이 한 번에 뒷공간으로 넘어가고 이 공간으로 달려가는 케빈 샤데. 케빈 샤데도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케빈 샤데가 뛰어나가는데 이때 은베모, 위사,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담스고르 반대편에서도 모두 다 뛰어옵니다. 스피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케빈 샤데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가운데로 크로스. 그러면 가운데에서 뛰어들어오는 위사가 케빈 샤데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적인 슈팅. 이 장면을 보면 어느 정도 토트넘이 구사하는 포스테콜루 감독 체제에서의 그런 플레이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좀 선호할지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포로 같은 선수, 롱킥을 때릴 수 있고 이때 존슨 같은 선수가 달려나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달려나갔을 때 그 공간에서의 그런 경합 능력, 싸우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루머가 나는 선수들이 세메뇨, 은베모, 사네, 물론 사네는 갈라타사라이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디블링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측면 공격수들의 공통점이 측면 공격수들 중에서도 볼을 좀 소유하고 온더볼을 좋아하는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있고 존슨, 사네, 디블링, 은베모, 세메뇨 이런 선수들처럼 조금 더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스피드 싸움에 능한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프랭크 감독 선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부터 스피드 싸움을 잘하는 선수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 뜻은 존슨을 다음 시즌에 굉장히 잘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포로가 이제 볼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가 달려 나왔어요. 근데 포로가 토트넘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상대가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아무래도 포로가 오른발을 쓰면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때 손흥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형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이 뛰어나가면 이 공간으로 포로가 롱킥 때려주는 게 어느 정도 상상이 가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사실 침투형 공격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콜루 감독 체제에서는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런 이제 움직임을 포스테콜루 감독이 원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공간 침투에 대한 것을 프랭크 감독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공간 침투에 대한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에게도 많이 요구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잘 맞을 것 같은 이유, 그게 이제 포스테콜루 감독 체제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 원톱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원톱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되게 잘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오프 더 볼이 정말 좋아졌고 온 더 볼도 좋고 여기에 더해서 경험이 쌓이니까 지능적인 플레이를 되게 잘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축구를 할 때 뒤에서 볼을 돌리면 상대가 막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려 나올 때 앞에 있는 선수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선수들이 내려가면 공격과 수비에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이때 손흥민이 내려가서 볼을 받을까 뛰어나가면서 볼을 받을까 두 개의 선택지가 생겨요. 포스테콜루 감독이 원톱으로 세울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걸 되게 잘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 상대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으면 올라가요. 그러면 뒷걸음질 치면 다시 내려와요. 요 싸움을 계속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특히나 경기장에서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그때 보면 계속 싸워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요 싸움을 계속해요. 근데 요것을 프랭크 감독도 좋아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봤던 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볼을 주는 선수가 있고 볼을 받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수가 내려가니까 앞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볼을 받으러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달려나갈 것이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먼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공격수가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템포 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면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리면서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 결정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프랭크 감독은 공격수들의 체력을 정말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나 프랭크 감독은 이렇게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렌트포드가 볼 점유가 많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비도 전원이 수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면 공격수들이 달려나갔다가 내려왔다가,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완전히 수비 가담하고, 수비 가담하다가 뛰어나갈 때는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엄청난 이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대항전과 프리미어리그를 모두 이제 소화하기에는 나이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손흥민을 로테이션 해줄 수 있는, 손흥민만큼의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는 선수를 측면에 영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을 어떻게 쓸지를 이제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 중에 하나 어떤 게 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공격수들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과 존슨이다 내려왔다가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면 이 앞으로 볼을 준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근데 이게 공격수들이 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볼을 수비가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수비수가 먼저 볼을 여기서 차지를 했다. 그 순간 측면 공격수는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올라와요. 모든 선수가 다 올라와서 앞쪽에서 압박 라인을 만듭니다. 이게 프랭크 감독의 축구거든요. 롱킥을 때려놓고 우리가 볼을 못 잡아도 앞쪽에서 상대가 볼을 잡는 순간 거기서부터 압박을 한다. 그래서 재밌는 기록이, 이 프랭크 감독의 축구가 점유율이 좀 낮다고 했잖아요. 점유율이 낮은데 롱패스는 리그 내에서 3등이고, 그리고 볼을 잃어버렸을 때 전방 압박,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의 태클 횟수가 아스날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토트넘보다도 전방에서의 태클 횟수가 많아요. 그렇다는 건 앞쪽에서 압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볼 점유율이 낮으면 상대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수비를 해야 되고, 내려가서 뒤쪽에서의 태클이나 뒤쪽에서의 압박 횟수가 많잖아요. 근데 브렌트포드는 볼 점유가 적은데 본인들이 볼 소유했을 때 앞으로 뻥 차고 앞쪽에서 압박을 하니까 앞쪽에서의 압박과 태클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체력을 굉장히 중요시할 거고요. 그런 이유에서 솔랑키도 아마 매우 잘 쓸 거예요. 솔랑키의 장점, 솔랑키는 90분 내내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면서 압박을 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본머스에서도, 본머스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잘해요. 이라올라 감독은 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바르셀로나를 압박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팀, 라요 바에카노를 이끌면서도 바르셀로나를 압박으로 괴롭혔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본머스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하잖아요. 솔랑키가 그 축구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도 솔랑키가 앞쪽에서 계속 압박을 했죠.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는 선수잖아요. 그러면 솔랑키도 앞쪽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상대가 먼저 볼을 잡으면 따라가면서 압박하는, 쉴 틈 없이 눌러주는 이런 움직임을 아마 많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이제 솔랑키도 아마 이제 다음 시즌에 프랭크 감독이 잘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랑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번 시즌에.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롱킥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머리 쪽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렌트포드가 약간 전술이 바뀌었어요. 지난 시즌은 이제 은베모와 위사 두 선수가 달려나가는 유형의 선수였고, 지지난 시즌은 아이반 토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반 토니가 이제는 사우디로 떠났지만 아이반 토니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이반 토니의 머리 쪽으로 붙여주고 아이반 토니가 떨어뜨려줄 때 은베모가 뛰어나가는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솔랑키가 있다. 그럼 솔랑키는 피지컬이 좋으니까 솔랑키에게 주고, 롱패스를 줄 때도 공간으로 주는 패스도 있지만 솔랑키에게 패스, 솔랑키가 떨어뜨릴 때 존슨과 손흥민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도 아마 다음 시즌에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 침투에 대한 움직임을 생각하면 존슨, 손흥민, 예를 들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은 잘 쓸 것 같아요. 히샬리송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돌적인 선수니까 압박도 잘하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런 걸 잘할 것 같은데, 쿨루셉스키가 좀 문제입니다. 쿨루셉스키는 앞쪽에서 좀 느리고, 좀 이제 이 선수의 장점은 볼을 소유하는 온더볼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는 이런 달려나가는 축구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쿨루셉스키는 오히려 미드필더로 기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그러냐면
프랭크 감독이 선수단에 맞게 늘상 축구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프랭크 감독은 어떤 한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선수를 통해서 다른 포메이션을 만들고, 다만 내가 추구하는 축구는 늘 똑같아요. 근데 포메이션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세프스키를 아마 공격수로 쓰진 않을 것 같고 미드필더로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드필더로 쓸 때 어떤 전형이 있냐면, 미드필더 라인이 이렇게 역삼각형 혹은 정삼각형 구성될 때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가 주전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브렌트포드에서도 미드필더 한 명을 추가해서 중원을 단단하게 만드는 전술을 쓸 때 한 명을 빼고 이렇게 쓸 때가 많았습니다. 4-3-1-2 요 전술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특히나 요 좌우에 있는 선수들 있죠, 미드필더 라인에. 이 선수들은 측면으로도 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도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 구성이 될 때 저 3미드를 쓸 때도 미드필더의 왼쪽과 오른쪽은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면서 어쨌든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썼는데, 쿨루세프스키가 딱 그 프로필에 잘 맞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공격을 할 때 아까 전처럼 뒤에서 볼을 소유해요. 그럼 상대가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앞쪽에 손흥민과 솔랑키 두 명의 투톱이 있어요. 두 명의 투톱. 이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지든 가운데로 뛰어가든 뛰어나가면 그 사이사이 공간을 베리발, 쿨루세프스키가 올라와서 채워준다.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또다시 달려나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3톱일 때도 마찬가지고 2톱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어쨌든 포메이션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려나가는 선수를 4명에서 5명까지 늘리는 축구를 브렌트포드가 늘상 했고, 프랭크 감독이 그런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쿨루세프스키는 미드필더의 기동력을 더해주면서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면서 공격할 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아마 좀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나왔던 스펜스, 왜 스펜스를 원하냐, 스펜스가 좌우 측면에서 다 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올라가는 데 장점이 있죠. 스펜스는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스펜스가 오히려 이렇게 포백보다 3백일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3백일 때 좋냐,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윙백 이라서 이 선수의 움직임을 아마 프랭크 감독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렌트포드에 있을 때 스펜스도 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뒤에서 앞쪽으로 공격이 전환된다, 스펜스가 순식간에 달려나가서 한쪽 측면을 메워주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달려나가면서.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선수들도 쭉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를 최대한 늘려주는 이런 스타일, 이런 움직임을 아마 많이 쓸 거라 달려나가는 기동력이 일단 프랭크 감독의 축구에서는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랭크 감독은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쨌든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롱킥인 거잖아요. 실제로 단점도 브렌트포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그때의 플랜을 브렌트포드에서는 잘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먼저 실점을 한다거나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브렌트포드가 공격을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잡았을 때, 지난 시즌에 포스테콜로 감독이 프랭크 감독을 잡았을 때 그때도 토트넘이 오히려 약간 내려앉으면서 브렌트포드가 올라올 때 역습으로 골을 넣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장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프랭크 감독도 이런 롱패스가 있지만 토트넘에 와서는 조금 더 주동하는 축구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미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쿨루세프스키와의 조합,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가운데에서 뛸 거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뛰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공간으로 뛰어나갈 때도 아무래도 가운데로 이제 측면에 있다가 뛰어나가니까 이렇게 좀 뛰어나가는 거고, 투톱을 쓸 때도 솔랑키 옆에서 뛰어나가는 그런 플랜을 손흥민 선수가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더 가운데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은베모도 왼발을 쓰면서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득점하는 그런 플레이 했었고, 케빈 샤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어쨌든 플랜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달려나가는, 그리고 너무 측면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 들어가는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다음 시즌에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지금 토트넘의 구성상 좋은 건 뭐냐면, 포스테콜로 감독이 늘상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동력, 에너지.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를 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왜 손흥민을 뺐냐, 메디슨 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메디슨이 없을 때 왜 메디슨 뺐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동력을 선택했다, 더 젊은 선수를 썼다, 이런 발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미드필더 구성이 베리발, 벤탄쿠르, 사르,
클루세브스키 많이 뛰는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에너지 레벨 높은 이 스쿼드가 잘 프랭크 감독에게 이어지면 그럼 프랭크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축구가 잘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달려나가는 축구를 할 거니까 토트넘의 일단 선수 구성상에서 뭐 존슨이나 솔랑키나 오도베르나 손흥민이나 달려나가는 유형의 선수들, 그리고 스펜스도 마찬가지고요.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포로처럼 뒤에서 패스를 잘 찔러주는 선수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다만 쿨루세브스키는 이렇게 되면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미드필더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고, 여기에 더해서 비카리오 골키퍼도 그러니까 이제 브렌트포드도 골키퍼가 볼을 롱킥으로 바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레콘 골키퍼가 이번에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할 때 플레콘 골키퍼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킥 능력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레버쿠젠도 알론소 감독 이후에는 킥이 좋은 골키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비카리오 골키퍼는 선방은 매우 뛰어나지만 발밑이 안 좋은 골키퍼다 보니까 과연 이 비카리오의 킥을 프랭크 감독이 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킨스키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 비카리오 입장에서도 이제 킥에 대한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시즌에 프랭크 감독이 여기서 이제 뭐 4백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3백을 쓸 수도 있어요. 뭐 3백을 쓸 만큼 지금 센터백도 어쨌든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토트넘이 로메로, 반더벤, 물론 로메로가 안 떠난다는 가정하에지만 드라구신 돌아오고 단소도 있고 그러면 3백도 종종 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3백을 쓴다면, 그렇다면 또 수혜를 받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냐?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가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벤 데이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더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술을 썼냐면 프랭크 감독이 4백을 쓸 때도 센터백을 3명 두는 전술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반더벤을 왼쪽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스펜스를 씁니다. 그러면 공격을 할 때는 반더벤, 단소, 로메로가 3백이 되고 스펜스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손흥민, 솔랑키, 존슨, 스펜스 우다다 달려나가는 이런 스타일을 만든다는 거죠. 풀백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그래서 브렌트포드에서도 아이르가 센터백과 풀백이 다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오른쪽에 쓰면서 가운데로 좀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풀백과 센터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반더벤, 그리고 이제 뭐 벤 데이비스도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토트넘의 스쿼드와 프랭크 감독의 이제 전술에는 선수단의 구성상 잘 맞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프랭크 감독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토트넘에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닥터맨즈와 함께합니다. 얇게 바르는, 기름지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거든요. 돌리면 이렇게 선스틱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막 하얘지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선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스틱이 자외선 차단 최고 등급의 제품입니다. 이제 오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선스틱도 있지만 올인원 로션, 그리고 립밤까지 합쳐진 세트가 있습니다. 페노 세트가 있습니다. 립밤을 100원에 드립니다. 100원. 여기에 더해서 로션 2개, 그리고 선스틱 2개, 플러스 기름종이까지. 요 한 팩이 62% 할인해서 67,800원. 여기에 더해서 가입을 하시면 신규 가입 쿠폰 2만원, 그리고 카카오 채널 추가 시 2,000원 할인 쿠폰까지 있으니까 여기 할인까지 적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다. 닥터맨즈에서 이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플레이스테이션 이벤트 응모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제품이든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신 다음에 응모하기로 응모를 해주시면 플레이스테이션 5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요. 페노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플레이스테이션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